박지원의 식탁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지난번에 그 사주 얘기할 때도 그랬습니다만 이제 그 자식들이 참 얼마나 어렵겠느냐. 아버지를 이길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간에 어떻게 보면은 가족이 대통령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참 엄청난 일이기도 한데 또 그 배우자나 자식들한테는 보면은 그렇게 딱히 좋은 일이 없었던 것 같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도 저희 두 딸들 굉장히 어렵습니다. 박지원의 딸로 사위로 손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그거 어렵습니다. 그 어디 가서나 좀 불편하고 좀 쉽지 않잖아요. 이렇게 행동거지 하나도. 그러니까 제 아내도 애들을 굉장히 철저히 가르쳐서 제가 제 자식 자랑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사고는 안 쳤어요. 사고는 안 쳤는데 사위가 사고를 한번 쳐가지고 우리 딸이 자기 시가집을 가니까 사돈 어르신들이 너희 아빠가 유명해가지고 우리 아들이 더 곤혹을 치른다. 하도 언론에 나니까 박지원 국정원장의 사위 이렇게 나니까 그러니까 거기서는 아무 소리 못했나 봐. 돌아와서는 아빠 왜? 자기 아들이 잘못했는데 아빠 얘기를 해? 나 이제 안 가. 우리 아빠가 뭘 잘못했어? 안 가버려. 그런데 대통령의 자제분들은 얼마나 어렵겠어요. 제가 서울구치소에 감옥에 있을 때 세 대통령의 아들들이 다 감옥에서 함께 살았어. 김영삼 대통령, 김현철, 전두환 대통령 아들 두 분,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 아마 노태우 대통령 아드님 노재우 변호사만 감옥 안 왔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같이 살았는데 거기서도 밉상이 YS의 김현철 박사야 하는 게 감옥 와서도 자기가 대통령 아들이야. 자, 요즘 김어준은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하는데 사람이 겸손해야 되거든. 그런데 거기서 보면은요 전두환 대통령 자제분들이 참 괜찮아요. 아, 그래요? 뜻밖인데요? 둘째 아들 있잖아요. 다 운동하고 그렇게 절제 있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 이리 와봐. 예. 저 알죠. 우리가 죄를 짓고 왔지만은 나도 대통령 비서실장답게 행동하려고 해. 자네도 대통령 아들답게 행동해라. 그런데 잘한다. 그 안에 계실 때 세 분 대통령의 아들들과 함께 그렇죠. 같이 계셨나요, 실장님이? 같이 있었죠. 야, 그때 전부 3당 대표 정대철, 서청원, 이인재 다 있었어요. 3당 사무총장, 3당 원내대표. 그 안에서 그냥 뭘 하나 이렇게 교섭단체? 예, 교섭단체 되겠는데. 교섭단체 구성할 수 있었겠는데요? 정대철은 노무현 대통령 때니까 민주당 대표했고 선대위 상임위원장 해놓고 왔잖아요. 정 대표, 당신은 태양이 오전 9시인데 왜 왔냐? 그리고 나는 해가 져버리니까 앞이 어딘지 뒤가 어딘지 옆이 어딘지 뭘 깜깜한데 잡혀와 버렸다. 그러고 웃고 그랬는데 정 대표가 그래, 정대철이 박 실장 오늘 상임위 한번 열어. 아니 충분히 열 수 있었겠어요. 맞지. 네, 교섭단체 구성하고도 남았겠어요. 아니 의원들이 몇십 명 있었으니까. 아무튼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때 같이 살던 사람들하고 친해요. 같이 잘 놀아요. 지금도 서청원, 정대철, 박지원 셋이 제일 잘 놀아. 그렇죠. 가족이셨잖아요. 큰 집에서 함께 우리나라 지내셨으니까. 정치 현실이 그러한 3대 대통령 아들들이 함께 살았다. 그런 정치인 비서실장과 살았으니까 얼마나 불행한 역사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이제 김대중 대통령님이 아쉬워했던 게 김홍일 의원 고문의 후유증으로 걷지도 못하고 말씀을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목포에서 국회의원 할 때도 지역구 사업이 있으면은 제가 청와대에 있으니까 저한테 전화해요. 그런데 무슨 말인지 몰랐어. 그래서 야, 좀 적어서 보내, 적어서. 그럼 적어서 보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김홍일 의원이 나라종금으로부터 3천만 원을 받아가지고 유죄 판결로 의원직을 사퇴했어요. 사퇴당했어요.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박 실장, 어떻게 대법원에서 저런 판결을 할 수 있냐. 우리 홍일이가 걷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것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나는 우리 홍일이가 3년 감옥 살고 의원직을 사퇴하는 한이 있더라도 돈 3천만 원 백을 들고 내 앞에서 한번 걸어가는 것만 봐도 원이 없겠다. 그 한이 맺힌 거야. 그런데 이제 검찰에서 서울신문 뒤에 있던 서울호텔에서 나오면서 나라종금 그 사람이 3천만 원, 그때는 10,000원권이죠. 쇼핑백에다 준 것을 주니까 받고 차에 실었다. 근데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하니까 검찰에서 만든 거야. 자기가 봤다. 옆에 있었다. 이 증인이 나온 거야. 그러니까 유죄 판결이 났어요. 그런데요. 이분이 몹쓸 병에 걸려가지고 죽은 거야. 그래서 내가 딱 그 소리를 듣고 이호 여사님한테 뛰어갔죠. 그래도 이호 여사님이 용서를 하는 거예요. 가니까는 김홍일 의원 부인이 울고 있어요. 두 분이. 그래서 여사님, 그 친구가 암으로 이렇게 죽었답니다. 했더니 지금 얘가 와서 그래서 울고 있는 거예요. 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쓰라림을 다 견딘 거예요. 김홍업 의원 또 재패 갔잖아요. 재패 갔는데 김홍업 의원의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유치원, 초, 중, 고, 대까지 친구가 있어요. 김성환이라고. 이 친구하고 같이 다닌 거야. 김성환이가 김홍업 의원의 비서실장을 사칭하고 이제 같이 모시고 다니니까 늘 같이 노니까 거기서 돈을 다 받아들였어요. 호가호위했네요.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그렇죠. 그런데 김홍업 씨는 안 받은 거예요. 그게 부인을 하고 했는데 그 증인이 있으니까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그런데 김성환도 검찰에서 자기는 내줄 걸로 알았는데 그 사람은 5년인가 받았을 거예요. 5년 감옥을 살고 거기에서 암을 걸렸어. 암이 걸리니까 목사님한테 개신교로 개종을 해가지고 해결을 하는 거야. 내가 악마의 유혹에 내 친구가 그렇지 않고 내가 해서 그것을 해가지고 악마들이 나는 내준다 하더니 나까지 5년을 살았다. 그러고 이제 해준 거예요. 해주고 병원에 나와서 죽으면서도 그걸 녹음을 해가지고 보내줬어요. 목사님도 증언해주고 살아있을 때도 증언하겠다. 하니까 김대중 대통령님이 저한테 재심 청구를 해라. 명명백백하지 않냐. 그래 김홍업 의원이 아주 질렸다.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검찰이 아버지 두 아들 조작된 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참 한맘께 가신 거죠. 자식이 그러는 것은 어쩌겠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친인척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영광도 있겠지만은 자신이 잘못을 범하지 않더라도 처신을 잘해야지. 옆에 사람들 때문에도 이렇게 죽어가더라. 그 대표적인 희생이 김홍일, 김홍업 형제고 김홍걸 현 국회의원도 최모라는 그 친구한테서 그렇게 당했다.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님은 저한테 재심 청구해라. 당신 아들들 설득해서 하라는데 하면은 다 질려가지고. 그 과정이 너무 고통스럽고. 네, 그러더라고요. 예. 그냥 하나 궁금해서 김대중 대통령님은 시장 가시거나 하면은 주로 뭘 드셨습니까? 탁치는 대로 잡수요. 꽈배기, 네. 찐빵, 뭐 이런 거 다 잡수죠. 그리고 그 디저트로는 네. 하드 있죠. 네. 팥 들어있는 거. 비비비. 비비비. 이게 좀 단단한 비비비. 거. 비비비. 네, 비비비. 아, 그걸 드세요? 그거 좋아하셨어요. 그거 정말 좋아하세요. 저하고 저는 대변인이고 서론이 그때는 의원이 보좌관이었어요. 네.
이제 전국 유세를 다니고 연설을 다니면은 서로는 옆에 타기 싫어서 죽는 거야.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이나 이호 여사님은 차를 타시면은 고관절이 나쁘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숙여서 휴지 같은 것을 잘 못 뽑습니다. 그리고 휴지를 쓰시고 그 통에다 못 넣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뽑아서 주고 코 푸시면 받다가 넣어드리고 해요. 서로는 그런 걸 못하는 친구예요. 지금도 보면 똑같아. 그런데 형님 옆에 타시고 야 나는 대변인이야. 보좌관 네가 타.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코스가 여기서 출발하면 갔다가 그 다음 코스 갈 때는 교대로 바꿔서. 다른데 김대중 대통령님은 금방 식사를 하셔도 금방 배가 고파요. 그러니까 특히 강원도 같은 데 가면은 옥수수를 길에서 팔잖아요. 네. 그리고 비비빅 네. 많이 팔 때. 그러면 나한테 그래요. 옥수수는 하나 사먹지 비비빅. 그럼 내가 우리 경호원한테 하면은 뒤에서 사가지고 이제 착 가면은 연못으로 넣어줘요. 옥수수 소식껏 하나 큰 걸 다 잡수고 비비비 나는 이렇게. 하나 먹는데 2개 드시죠. 당신은 꼭 2개를 꼭 2개 드세요. 꼭. 윤석열 대통령은 시중에 소문난 게 뭘 그렇게 많이 마신대요. 김대중 대통령님 간식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효 여사님도 뭘 그렇게 간식 좋아하시나요? 별로 안 좋아하시대요. 이호 여사님은 아주 그 몸이 갸냘프시잖아요. 네. 근데 아주 소식주의자예요. 진짜 소식하세요. 진짜 소식. 두 분이 완전히 상반되는군요. 네. 이렇게. 김대중 대통령님은 추위를 못 참고 더위는 견뎌요. 그런데 이호 여사님은 더위를 못 견디고 추위는 괜찮아. 그러니까 여름에는 에어컨 켜지 말자고 두 분이 싸우고 겨울에는 히터 약하게 하자고 싸우고 그 두 분이 그거 가지고 잘 싸워요. 그것 때문에 가족 간의 불화가 부부 간에. 그런데 절대 누구 계시는 데서는 안 싸우지. 그래서 이호 여사님이 아주 그 절제의 딱 그렇게 보이시잖아요. 이렇게. 미학을 가지고 있죠. 진짜 소식하셔서 언제 한번 여사님 모시고 이제 우리 그 여성 의원들이 식사를 한번 네. 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맛있는 것도 딱 하나 맛보시고 굉장히 안 드시더라고요. 절제를 저처럼 이렇게 잘하시는군요. 잘 안 드시더라고요. 지금 떡이 이렇게 다양한 종류를 제일 큰 놈으로 드시잖아요. 먹어둬요. 네. 먹는 것이 남는 거라고 옛날 우리 어렸을 때는 하도 못 먹고 사니까 그런 말도 있어요. 아니, 두 분이 춥다 덥다로 토닥토닥 싸우시기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사님에 대해서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분이시니까요. 뭐 여러 가지 재밌는 일화도 많을 것 같은데 시중에 널리 알려지지 않는 재밌는 에피소드 하나 또 보도되지 않은 거 있잖아요. 동교동에서 사실 때는 그 안방이 적었어요. 아. 그리고 옆에가 이렇게 화장실하고 샤워가 같이 연희집처럼 있는데 6시부터 이제 사람이 오시잖아요. 그럼 저는 보고하고 지시를 받을 때 안방으로 들어가면은 예. 그냥 여사님이 그 자식 같고 그러니까 잠옷 입고 계세요. 그런데 이 정치인들이 되게 그러잖아요. 총장님 하고 국회의원들이 문 열고 들어와 버리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호 여사님은 잠옷 입고 그분들은 배기는 어려우니까 화장실로 들어가 버린다든지 혹은 옷장 거기 큰 게 하나 있습니다. 그 옷장 속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또 한없이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그 여사님이 저리 들어가셨으니까 그 소리는 못 하잖아요. 그럼 바쁘시니까 그만하시라고. 선배 의원님들이 저 시큰방지게 내가 총재님하고 얘기하는데 그러세요. 그런데 속도 모르고. 속도 모르고. 그러네요. 그런데 청와대 관제로 가니까 원체 넓으니까
그런 것은 없었는데 두 분 다 보행이 불편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두 분 다 야, 이 괜히 커가지고 살기가 힘들다, 걷기가 힘들다 그런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해서 물론 당시는 자제분들이 없으니까 더 가볍겠지만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문제, 또 장모님, 전직 대통령들이 어떻게 역사적으로 평가를 받고 살아왔는가, 그리고 친인척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이걸 잘 보셔야 된다라고 하면서 지금 청와대 감찰실을 보강하는데 그 감찰실이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인사를 하는 게 아니라 총리실, 국무조정실에 감찰실이 있어요. 고위공직자 보는 걸, 그것을 보고받는 일을 한다 하는데 지금 특별감찰관제도 또 안 하고 있고, 감찰실에서는 반드시 대통령 직계 혹은 반계 친인척들을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나가야 이 나라가 제대로 된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김건희 여사도 깨끗한 그런 대통령 내분으로 남기를 바라고, 이런 일도 사전에 방지되고 이런 불행한 역사가 연결 안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봐요. 네. 민정수석실의 폐를 많이 봤기 때문에 없앤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상 그 기능들을 막 부활시키고 있거든요. 정부라고 하는 것은 폐가 있어요. 대통령 폐에 있다고 대통령 없애버립니까? 그러니까. 아니 국세청 뭐 세금 사건 났다고 국세청 없애버립니까? 검찰 사고 친다고 검찰을 없애버려요. 그거 없애는 것이 맞는 게 아니에요. 보다 과거 역사를 보면서 미래로 튼튼하게 가자.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교훈을 얻어서 조금 잘못된 거는 고쳐가면서 했어야 되는데 다 무조건 일단 없애버리고 또 비슷한 기능들을 부활시키는데 또 자기 친인척 관리에 엄격한 특별감찰관에 대해서는 또 아직 이런 방구가 없거든요. 만약에 영부인 무슨 생기면 영부인 없애버리자고 그럴 거예요? 그러면 안 되지. 박전의 식탁, 오늘은 대통령과 가족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는데요. 가족들이 겪는 어깨의 짐이라고 할까요? 굉장히 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예. 영광보다 고통이 네. 100배는 크다. 예. 이렇게 보면 될 거예요. 그런 점에서 대통령 가족에게 꼭 필요한 어떤 덕목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자기 남편이, 자기 아내가, 자기 아버지가, 자기 작은아버지가, 삼촌이 대통령이 되었다는 것, 그 영광만 누리지 그 외에는 보통 시민들보다도 훨씬 가혹하게 절제되고 겸손된 생활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새겨드려야 될 말씀인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장모님도. 장모님도. 이 박사님도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이 주제를 생각하게 되면서 다시 쭉 돌이켜보니까 가족들이 다 불행했구나. 네, 이렇게 좀 대통령을 지낼 때도 그 이후에도 이렇게 마음 편하게 행복하게 산 가족들이 보니까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게 좋은 일인지 안 좋은 일인지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내가 만약 대통령을 안 했으면은 우리 자식들이 우리 집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 아니냐 하는 독백을 많이 하셨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제발 대통령 되신 것으로만 영광으로 나머지는 겸손하고 절제된 그런 생활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도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대통령들이. 네, 박지원의 식탁 가족 여러분, 구독, 좋아요, 공유, 알람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주십시오.